원자력기사 기출풀이 2021년 1회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가경소로형 원전 수화 관리 기술 중 전휘발성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휘발성 처리는 휘발성 물질로 원전 2차 측의 pH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보기 1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pH를 조절한다 되어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1차 측 pH 조절 방법이기 때문에 보기 1은 틀렸고요. 참고로 말해서 2차 측 pH는 NH4OH로 제어를 하고 하이드라진은 1차랑 2차 모두 용존산소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 BNCT를 이용한 암 환자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NCT는 붕소 약물을 환자에게 주입한 다음에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세게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주입된 붕소하고 중성자가 반응을 해서 핵 분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고에너지 알파 입자랑 리튬 핵이 생성이 되고 이게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보기 3에서 고에너지 베릴륨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성자와 반응을 하면은 베릴륨이 아니라 리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기 3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어떤 방사성 핵종 10의 5승 베크렐이 용존 상태로 존재하는 액체 폐기물 1리터를 새 이온 교환 수지 10g이 장착된 탈연기로 처리하였다. 처리 후 이온 교환 수지의 총 방사능이 6 곱하기 10의 4승 베크렐일 때 해당 탈연기의 제염계수는 얼마인가? 제염계수는 제염 전 방사능 나누기 제염 후 방사능으로 계산이 됩니다. 처리 후 이온 교환 수지의 총 방사능은 제거된 방사능이 되겠죠? 또 제거된 방사능이 여기 나와 있죠? 6 곱하기 10의 4승 베크렐이 됩니다. 따라서 처리 후 폐액의 방사능은 처리 전 방사능 10의 5승 베크렐 빼기 제거된 방사능 6 곱하기 10의 4승 해주면은 4 곱하기 10의 4승 베크렐이 됩니다. 따라서 제염 계수는 제염 전 방사능 10의 5승 나누기 제염 후 방사능 4 곱하기 10의 4승 해주게 되면은 2.5가 돼서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안정화 표적 물질 A의 중성자를 조사하면은 방사 반응을 통하여 반감기가 5분인 방사성 입종 B가 생성이 된다. B의 반감기가 5분입니다. 표적 물질 A의 중성자를 10분 동안 조사하고 이어서 10분 동안 방치한 후 계측했더니 방사성 핵종 B의 방사능이 3메가 베크렐이 되었다. 같은 질량의 새로운 표적 물질 A의 중성자를 연속해서 20분 동안 조사한 직후 방사성 핵종 B의 방사능은 얼마인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찬찬히 풀어보면은 A에다가 중성자를 10분 조사하고 10분 방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방치되는 10분은 반감기 5분을 2번 거친 거죠. 방사성 핵종 B의 반감기 5분을 2번 거치게 된 거기 때문에 A의 중성자를 10분 조사한 직후 방사성 핵종 B의 방사능은 2번의 반감기를 거치기 전 방사능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3메가베크렐 2번의 반감기를 거친 다음에 3메가베크렐이죠. 여기다가 2 곱하기 2승 4를 곱해주면 12메가베크렐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 조사로 생성되는 B 핵종의 방사능은 A는 n파이 시그마에다가 1-2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고요. 그러면은 식을 대입해주면은 12메가베크렐 앞에서 구했죠?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여기 10분 적용해주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게 20분 조사 직후의 방사성 핵종 B의 방사능이죠? 요거 식을 구해보면은 n파이 시그마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됩니다. 20분 경과니까 여기다 20분 써주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5분이기 때문에 람다는 로그 2 나누기 5분 해줘가지고 그 구한값을 여기 람다에다가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20분 조사 직후 방사선액종 B의 방사능은 앞에서 구한 거 있죠? 그것까지 대입을 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서 구해보면은 15메가베크렐이 나옵니다. 2번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답은 2번 15메가베크렐 되겠습니다. 15번 사용의 해결료 저장시설의 햅 인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연소도 이득, 버너 크레딧 관련된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버너 크레딧은 해결료의 중성자 조사 및 해결료 연소에 따른 반응도 감소를 고려해서 임계 안전성 해석을 위한 개념인데요. 만일에 저장이나 처분하는 사용 해결료를 신연료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저장할 해결료의 반응도가 최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신연료 대신에 시간에 따른 해결료 반응도 감소를 고려한다면, 즉 연소도 이득을 고려를 해서 사용 해결료가 저장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사용 해결료는 신연료보다는 반응도가 작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사용 해결료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 4에서 연소도 이득에서는 방사화 생성물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사화 생성물은 해결료 자체의 연소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경소료형 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해결료 피복관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프늄은 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복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따라서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제거하여 피복관 재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보기 1,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제거한 후 피복관 재료로 사용한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 2, 지르코늄은 하프늄보다 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크다. 이건 틀렸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기 4 같은 경우에 수소 흡수는 피복관의 연성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 치아는 피복제 산화로 발생된 수소가 피복제에 흡수돼서 물질의 연성을 낮추는 현상이기 때문에 4번도 옳습니다. 수소 치아 감소 방법에는 펠렛 내 수분 함량 조절, 지르칼로리 2에서 니켈을 제거해서 지르칼로리 4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지르칼로리 4는 지르칼로리 2에서 니켈을 제거해서 수소 치아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보기 3, 이것도 옳습니다. 17번 다음 중 자기장을 이용하여 우라늄 동위원소를 농축하는 공정은 해결료 가공 과정에서 농축 단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체 황사법은 운동 속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계수가 작고 캐스케이드 많이 소요가 되고 전력 소모가 많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방법. 원시분리법은 북한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분리계수가 크고 저전력에 캐스케이드가 적게 소요되는 방법. 레이저법은 원자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한 방법인데, 기체 상태의 우라늄에다가 레이저를 쏘아 이온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기장을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기 자기장을 이용한 방법은 보기 3, 레이저 농축법 되겠습니다. 보기 4의 이온 교환법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원광에서 옐로우 케이크, 우라늄 전광, U3O8이죠. 이거를 만드는 정령 공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8번 지하 매질 내에서 방사성 핵종의 지연 개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백에서는 보통 지하 매질을 흐르는 방사성 핵종을 포함한 지하수하고 관련하여 사용이 됩니다. 분백에서는 매질의 방사능 농도 나누기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로 구하고요. 이걸 좀 더 풀어주면은 매질의 방사능량 나누기 매질의 질량, 이거 나누기 지하수의 방사능량 나누기 지하수의 부피가 됩니다. 지연계수는 1 더하기 지하 매질의 용적 밀도 나누기 공급률 곱하기 분배계수가 됩니다. 따라서 지연계수는 1에다가 이걸 더해준 거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보기 1, 지연계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3개 풀어보면은 지연계수는 매질의 밀도, 분배계수, 요게 클수록 커지죠? 그리고 다공도, 이거 다공도는 공급률이잖아요. 공급률이 클수록 감소하게 되죠? 19번 퓨렉스 공정의 용매 추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퓨렉스는 대표적인 습식 재처리 방법으로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서 핵 확산에 우려가 큰 공정입니다. 퓨렉스는 용매로 PBP를 이용하는 이온 교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해결료를 질산 수용액에 일단 녹인 다음에 이 TBP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 유기 용매에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원제를 이용해서 플루토늄을 환원시켜서 질산 수용액으로 추출함으로써 플루토늄만 단독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 플루토늄은 산화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 과학 경소로용 원전 1차 냉각제의 삼중수소 재고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 계통의 pH는 수산화 리튬으로 중성이나 약알칼리로 유지를 시킵니다. 보기사에서 붕소가 농축된 붕산을 반응도 조절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붕산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흡수를 통해서 반응도 제어, 즉 출력 제어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삼중수소 재고량 저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삼중수소 저감을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